한 회사의 주가가요, 1년 만에 100% 넘게 뛰었는데 같은 기간에 매출은 40% 넘게 곤두박질 쳤다. 어떠세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보통은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흥미로운 회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게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당장 피해야 할 위험 신호일까요?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AI라는 거대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그 키워드가 한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아,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린 동력은 뭔지,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투자자라면 앞으로 뭘 봐야 할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상황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2025년 초에 주당 4달러도 안 되던 주식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10월에는 17.7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넉 달 만에 4배가 넘게 뛴 거네요? 예, 엄청나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회계장부를 딱 열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군요. 네, 2025년 들어 3분기까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나 줄었어요. 영업손실은 6,640만 달러가 넘고요. 잠깐만요. 심지어 8월에는 회사를 세운 창업자, CEO, 지인 쉐리던이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매출 폭락, 엄청난 적자, 심지어 창업자 CEO가 사임했다. 네, 보통 이런 건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회사에서나 나오는 뉴스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악재란 악재는 다 터졌는데 주가는 하늘로 솟구친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투자자들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본 걸까요? 바로 그 뭔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였습니다. 바로 AI,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라는 이름이었죠. 아, 역시 엔비디아군요. 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매출 폭락의 비밀부터 풀어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이 회사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생긴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의도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해요. 의도된 결과라고요? 아니, 어떤 회사가 자기네 매출이 40%나 떨어지는 걸 의도하나요? 정말 대단한 전략이죠. 네. 나비타스는 지금 회사의 명운을 건 뭐랄까 전략적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주력 시장이 있었어요. 중국의 모바일, 소비자 가전시장인데 여기서 일부러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시장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던 모양이죠. 컸죠. 2024년 제품 매출의 60%가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60%요? 네, 사실상 회사의 주 수입원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셈입니다. 와. 대신 그 모든 힘을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같은 훨씬 더 성장성 높고 부가가치가 큰 시장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매출 급감은 일종의 성장통이군요. 맞습니다. 낡고 자드모즈 멋보 헉헉 터고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고통 같은 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존 시장에 깔려있던 재고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출혈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고통을 감수할 만큼 투자자들을 열광시킨 그 확실한 미래가 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입니다. 주가가 폭발적으로 치솟았던 10월에 결정적인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네. 나비타스가 AI 칩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첨단 전력 장치 개발에 아주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힌 겁니다. 아하! 그 순간 시장은 나비타스의 현재 실적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열어갈 미래의 가능성에 모든 돈을 걸기 시작한 거죠. 엔비디아 이름 하나만으로 이 모든 악재를 다 덮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근데 보통 이런 파트너십은 그냥 마케팅용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있죠.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왜 단순한 이름 빌리기가 아닌지 알려면 나비타스의 핵심 기술을 좀 이해해야 해요. 네. 나비타스는 질화갈륨, 영어로는 GAN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소재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질화갈륨이요? 그게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랑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뛰어나죠. 간단히 말해서 충전 속도는 더 빠르고요. 같은 크기에서 더 많은 전력을 다룰 수 있고
결정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높아요. 에너지 효율요? 네, 전기를 바꿀 때 열로 사라지는 에너지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거 요즘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웬만한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정도니까요.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요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와.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고효율 전력 반도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아하,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엔비디아의 엄청난 AI 칩이 두뇌라면 나비타스의 질화관련 반도체는 그 두뇌가 과열되거나 멈추지 않게 효율적으로 피를 공급하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나비타스의 기술력이 현존하는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통한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를 받은 것과 같아요. 아,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의 끔찍한 매출이 아니라 바로 이 강력한 스토리에 베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근데 이런 과감한 전환을 하려면 버틸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버티다 쓰러지면 끝이니까요. 맞습니다. 회사가 그럴 만한 자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다행히 그 부분에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요. 빚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현금만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들고 있었어요. 1억 5천만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돈이죠. 와, 회사 곳간이 아주 든든하네요. 네, 거기다 11월에 1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금처럼 매출이 없는 기간을 버티고 새로운 시장에 투자할 총알은 충분히 장전해둔 셈이죠. 그래서 경영진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2025년 4분기에 매출이 바닥을 찍고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과감하게 변신하고 있고 엔비디아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충분한 현금까지 확보했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처럼 들리는데요. 당장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 하하. 근데 꼭 이런 이야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 장밋빛 전망 이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모든 건 아직 계획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주의 깊게 봐야 할 경고 신호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비싼 가격입니다. 이걸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라는 걸로 설명해 볼게요. 네.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1달러 벌 때 투자자들이 그 가치를 몇 달러로 쳐주고 있느냐 하는 건데 이 비율이 연초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오, 주가는 10월 고점보다 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비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것보다 매출이 더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이죠. 아, 분모가 훨씬 작아졌으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나비타스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를 이미 가격에 전부 다 반영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당겨와서 가격표를 붙여놨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회사가 그 기대만큼 해주지 못하면 실망감이 엄청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주가는 현실이 아니라 꿈을 먹고 자란 상태라서 그 꿈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군요. 그럼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바로 내부자 매도예요. 내부자 매도요? 네, 2025년 12월에요. 나비타스의 이사회 멤버 2명이 자기들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어요. 잠깐만요. 내부자, 그러니까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다고요? 네, 이건 보통 아주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각각 18만 주, 13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꽤 많은 양이네요. 네, 물론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부자 매도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절묘하죠. 주가가 연초 대비 엄청나게 오른 시점에서 회사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시장에 내놨다는 건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지금 주가가 팔기에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어쩌면 좀 비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해보죠. 한쪽에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AI의 심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미래의 비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끔찍한 현재 실적과 너무 비싼 가격, 그리고 내부자들까지 주식을 파는 불안한 현실이 있네요. 네, 정말 양극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정말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진짜 시험 때는 언제가 될까요? 우리가 뭘 확인해야 할까요? 1분기 실적에서 의미 있는 회복 신호가 보인다면 이 스토리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주가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회복이 더디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그 꿈에 걸었던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비타스 사례를 보니까 요즘 시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AI처럼 이렇게 강력한 스토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설득력 있는 미래의 비전과 냉정한 현재의 숫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죠. 과연 비전 있는 투자가 위험한 도박으로 바뀌는 그 선은 어디일까요? 나비터스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